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 외에는 서울을 크게 벗어난 외곽 아파트에는 투자하지 마셔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길을 쓰고라도 도심 상급지로 들어오셔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확정까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으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영역들에다가 손을 좀 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 만큼 이제 나올 대부분의 정책들은 사업성을 많이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던 사업을 최대한 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들을 제가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마지막 시즌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렇게 다가올 마지막 시즌이 끝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의 여태까지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앞으로 마지막 대상지가 될 지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역사를 보면 처음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탄생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저밀도 지구가 본격적으로 강남 위주로 해서 탄생을 시작했었던 게 1970년대고요. 그 동일한 시기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저층 주거지들, 대부분은 산동네 아니면 난개발된 이주촌 이런 지역들이었겠죠.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격자 형태로 땅을 잘 잘라서 도로를 잘 접하게 했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통해서 강남 지역 위주로 해서 5개의 저밀도 지구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80년대 넘어가도 이제 절대적인 주택의 총량의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아무래도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께서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시작한 시기니까 이때부터도 엄청나게 아파트를 때려 지어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를 만듭니다. 어디다 만드나? 정말 많은 영역에다가 택지개발지구를 만드는데, 자, 80년대식 택지개발지구와 90년대식이 있습니다. 80년대 같은 경우에도 강남, 강동, 강서, 강북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지역들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들이 이제 중층, 한 15층 남짓 정도 되는 중층에다가 중밀도, 한 150에서 200% 용적률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어져요. 물론 목동처럼 100% 남짓 정도의 저밀도 단지들도 최초 탄생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80년대생들은 전부 다 재건축 아파트로 판단을 받게 되죠.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요. 자, 근데 90년대식 택지개발지구들은 약간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나?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중밀도까지는 그래도 지역만 괜찮으면 사업성이 좀 나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204%라는 굉장히 높은 용적률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300%까지만 지어도 사실은 사업성이 나오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를 해 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상계동 같은 지역들 현재 용적률이 160, 170%인데도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옵니다. 워낙에 작은 조합원들도 많고 또 그 동네 자체가 강남처럼 평당 7, 8천씩 그렇게 분양할 수가 없는 동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업성 문제 때문에 80년대식들도 아직 제대로 삽을 못 떴는데 이제 연차로만 봤을 때는요. 90년대식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는 시기가 벌써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포함되는지를 봤더니 강서구에 있는 등촌동이라던가 염창동 이쪽 일대이고요. 또 신림동, 방화동 같은 동네들, 또 월계동이나 신내동 같은 동네들, 이런 동네들이 이제 용적률 자체가 200%를 초과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1기 신도시와 유사한 용적률과 유사한 연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제부터 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재건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보면 19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02년이었나요? 5개 저밀도 재건축 기본 계획안과 더불어서 재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80년대식 아파트들은 2010년대
그래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 주택가격 상승기랑 같이 발을 맞추면서 중층 아파트 재건축 시대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2020년대, 30년대에는 당연히 남아있는 80년대생, 70년대생 아파트들도 가겠지만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출발하게 될 연배가 90년대생 아파트들이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지역에 있나? 일단 일기 신도시죠. 분당 91년부터 입주 시작했고 96년도 산본 중동을 마지막으로 이제 분당 일기 신도시의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니까 하나하나 재건축에 대한 초석이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같은 시기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들이 이렇게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택지 지구를 대상을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특별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같은 연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0%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혜택을 지금 주게끔 얘기를 해놨냐면 법적인 상한 용적률에 무려 150%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부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계획도시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골자로 해서 이제 한 개의 블록 단위로 기부채납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완화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떤 법이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 최대 한도의 150%까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0%가 어느 정도 수준이나 한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은 맥시멈 500%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 주거지역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일반은 3종, 2종, 1종 이렇게 나뉘죠. 전용도 2종, 1종 이런 식의 전용 주거지역 체계가 있는데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한 용적률이 400%예요. 3종 같은 경우에는 300%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 대비해서 150%까지를 짓게 해주겠다. 그러면 3종에서도 450%까지를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인 500%까지 이제 거의 목전에 다달라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후대를 위한 모든 용적률을 안 남기고 이번 때에서 전부 다 쓰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600%, 700%, 800% 올리려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법 체계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당연히 헌법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법 체계상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재의 모든 용적률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다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풀렸어. 그 다음 순서가 90년대에 조성된 이런 택지 지구들, 특히나 서울 중심부에 있는 지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범주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음마 같은 애들이 200에 204%에서 300% 정도로 목적을 잡고서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400, 500을 적용을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뭐까지 가능해지냐면 언제 과거냐면 7, 80년대에 조성된 노후 저밀도 지구를 그 당시에 도심 재개발법에 근거해서 90년대의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당동에 있는 신당 삼성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관악구에 있는 봉천동 쪽에 일대 아파트라던가 이런 아파트들이 그때 당시에 적용받았었던 용적률이 220% 수준이에요. 220%. 근데 만약에 이런 아파트들에다가도 연식은 이제 30년이 되어 가거든요. 400%, 500%까지 준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건축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핵심 지역들의 사업성 높여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게 될 용적률은 전혀 없게 되고 더 이상은 정비사업은 끝났다. 이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서울 수도권 위주의 이런 사업성이 나오는 초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적용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런 도시계획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어차피 인구와 가구가 모두 현재도 이제 줄어들기로 근시일 내에 예정이 돼 있죠. 가구까지. 2030년 이전부터도 1인 가구 포함해서도 이제 총가구가 줄어들게 될 텐데 당연한 수순으로 도시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국가로 형성된 대한민국 외에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 핵심 수도 그리고 그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 위성 신도시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만 초고밀 개발을 통해서 메가폴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자연 소멸인 상태로 자연 소멸 플러스 일정 목적이 있는 지역들은 살아남겠죠. 일부 이제 특수한 일자리가 유치가 된다던가 아니면 레저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지역들의 주택 살아남는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토지 위주로 살아남게 되겠고요. 완성품인 주택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건축, 재개발되는 것은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재건축은 이제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장기간의 미래를 한번 그려볼 때 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 외에는 서울을 크게 벗어난 외곽 아파트에는 투자하지 마셔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길을 쓰고라도 도심 상급지로 들어오셔야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도시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당연한 수순으로 밟게 될 거기 때문에 원래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이후에는 다시 재도심화입니다. 확장 이후에 다시 재도심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초석으로 나온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택지 지구들이 전체가 다 재재건축이 되거나 전체가 다 500% 적용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상 3도심, 7광역 중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위계 중심상 상급지에 속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훨씬 더 고밀 개발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목적입니다. 뭘 위한 목적이냐?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경기 부양책. 지금 같은 상태에서 그냥 정비 사업들 민간 사업이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진행해서 사업성에 맞춰서 진행해라.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얼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라이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수동 같은 지역들이 건축비 플러스 부대 공사비만 1,300, 1,400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조합원들 평가 금액대가 평당 2억에 가까워요. 그러면 일반적인 분양가와 일반적인 건축 행위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고급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겠다. 초고급화. 그래서 지어진 이후의 성장률, 지어진 이후의 가격 상승에다가 배팅하는 그런 전략으로 정비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거주 목적 이외에 외곽 지역 아파트 완성품 사지 마시고 차라리 도시국가가 되는데 배팅을 하면서 서울 상급지에다가 정비사업이 될 만한 예정지를 투자하셔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더욱더 자세한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되나, 또 어떤 형태의 물건을 사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미리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